저는 45세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성이 찾아오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건 늘 부부로 함께 온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쌍이 있습니다. 남편은 68세, 아내는 65세였죠. 두 사람은 손도 잡지 않은 채 앉아 있었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족으로만 살아요.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두 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남편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아내의 눈빛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같이 산책도 해요. 그들이 말하던 표정에는 오래된 부부만이 가진 잔잔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바꿨을까?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시 잠자리를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 성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건강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의 몸은 실제로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심지어 혈압과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와 호르몬, 혈관과 세포가 실제로 반응하는 생리적 회복입니다. 사랑이 끝난 줄 알았던 부부가 다시 교감하기 시작하면 몸은 기억을 되찾습니다. 수년간 멈춰있던 호르몬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뇌는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순간부터 세포는 젊어지고 심장은 안정되고 면역이 깨어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0세 이후의 관계 회복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전신의 순환 회생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 부부가 다시 잠자리를 시작하면 몸속에서는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오랜 세월 멈췄던 사랑이 다시 피어날 때 몸이 함께 젊어지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인생 전체를 되살리는 시작이라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랑이 몸을 움직이고 몸이 다시 사랑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다시 관계를 시작한 부부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호르몬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이 줄어들고 뇌가 이제는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호르몬 회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릴 뿐이죠.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순간 그 멈췄던 회로가 깨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감아주는 것처럼요. 성관계 중에는 뇌에서 4가지 주요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바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그리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활력을 주는 행복 신호, 옥시토신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사랑의 호르몬,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고양시키는 자연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동시에 분비될 때 뇌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강력한 생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자극은 곧바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도 완전히 멈춘 줄 알았던 에스트로겐이 다시 조금씩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죠.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성적 욕구를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뼈의 강도, 근육의 탄력, 피부의 윤기, 심혈관의 탄성까지 모두 이 호르몬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나눈다는 건 몸 전체의 젊음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62세의 여성 환자 한 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8년간 없었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다며 얼굴을 붉히셨지만 한 달 뒤에 재검을 하러 오셨을 때 피부톤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주름이 줄고 얼굴빛이 맑아졌죠. 혈압 수치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부가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했죠. 선생님, 그냥 남편이랑 자주 웃어요. 그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그 웃음 속에는 엄청난 생리적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교감의 순간마다 뇌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전신으로 흘러들어가 세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호르몬의 흐름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활력입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걸음이 빨라지며 감정이 안정됩니다. 여성은 윤활 작용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남성은 발기력이 개선됩니다. 이는 혈류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단 한 번의 교감이라도 뇌와 몸은 그것을 강력하게 기억합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쓸 수 있다. 그 신호가 계속 이어질 때 호르몬 회로는 점점 안정되고 몸은 다시 그 리듬을 찾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적 쾌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분비된 호르몬은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증가하면 염증 반응이 줄고 세포가 스스로 복원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한 부부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의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상처가 잘 낫고 감기에 덜 걸리고 피로가 덜합니다. 몸 전체가 젊어지는 신호를 받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호르몬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한 번의 교감만으로도 그 기억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회로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일수록 면역력, 활력, 정신 안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관계가 끊기면 이 회로가 잠들고 호르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며 얼굴빛이 탁해집니다. 몸이 아니라 리듬이 멈춘 겁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건 단순히 몸을 맞대는 일이 아니라 생리적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뇌가 다시 신호를 보내고 세포가 다시 호흡을 시작하며 몸이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되면 호르몬이 반응하고 그 호르몬이 몸의 시계를 되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관계는 젊음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학 치료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몸이 깨어나는 순간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여성의 질, 건강과 남성의 혈관 기능이 동시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성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몸이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기능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일 뿐이죠. 몸은 언제든 다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스위치를 켜주는 자극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바로 교감, 즉 관계입니다. 여성의 질은 근육과 점막, 신경, 혈관이 정교하게 얽힌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극이 없으면 혈류량이 줄고 점막이 얇아지며 윤활선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통증, 건조, 염증이 생기죠.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질염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순환의 정지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혈류가 돌아오고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으며 점막이 재생됩니다. 여성의 몸은 놀랍게도 회복형 장기입니다. 한번 자극을 받으면 그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는 질의 재활 운동입니다. 남성의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력은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관계가 오랫동안 없으면 음경 내의 혈관이 굳고 혈류 순환이 약해지면서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교감이 시작되면 그 혈관이 다시 열리고 산소가 공급되며 내부 압력이 회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효과가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증명된 반응입니다. 관계 중의 혈류량은 평소에 34배까지 증가하며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남성에게도 관계는 혈관 운동이자 심장 강화 훈련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70세 남성 환자는 오랜만에 부부관계를 재개한 뒤
혈압약 복용량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달 뒤 재검을 해보니 혈압이 안정되어 있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교감의 과정에서 심박수와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해 순환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한 기분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인간적인 운동입니다. 여성의 경우 관계 중 분비되는 윤활액은 단순히 마찰을 줄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젖산균, 면역 단백질, 성장인자 같은 여러 유익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질 내부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며 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계를 가진 여성은 질염, 방광염, 요로 감염 같은 문제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반면 관계가 없는 여성은 면역이 떨어지고 세포 재생이 느려져 작은 상처도 오래 남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류의 흐름입니다. 관계를 통해 골반 부위의 혈관이 열리고 산소가 공급되면 세포는 다시 젊어집니다.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은 질의 탄력이, 남성은 혈관의 반응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성기 주변만이 아니라 하복부 전체의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한 부부 중 상당수가 소화가 잘 된다, 허리 통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의 혈류가 좋아지면 장기 전체의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식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혈류가 식는 것입니다. 그 혈류를 다시 돌게 만드는 게 관계입니다. 남성에게는 혈관을 깨우는 운동이고 여성에게는 점막을 살리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자극을 주고받는 순간 서로의 몸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감이고 사랑이 몸을 고치는 이유입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남성의 혈관이 다시 열리고 여성의 질이 다시 숨을 쉽니다. 산소와 혈류가 돌아오면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면 사람도 젊어집니다. 저는 이걸 수많은 환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나누면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낭만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증명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방식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심장과 면역 시스템이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매우 정교한 전신 순환 운동입니다. 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평균 11만 130회까지 올라가고 호흡이 깊어지며 산소 섭취량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몸 전체의 혈관이 열리고 그 결과 심장은 규칙적인 박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부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몸이 무겁고 숨이 차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몇 달 뒤 검진을 오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전도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일시적인 심박 상승을 유도하지만 끝난 뒤에는 오히려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사랑을 통해 긴장을 풀고 혈관은 그때마다 마사지를 받는 셈이죠. 심장만이 아닙니다. 관계는 면역 시스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윌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면역글로불린 IgA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IgA는 우리 몸의 점막을 지켜주는 1차 방어선입니다. 즉, 감기나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면역 단백질이죠. 성관계 중 분비되는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이 수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부부는 감기에 덜 걸리고 피로 회복이 빠르며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몸 안의 자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는 뇌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작동하게 만들어 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신경계가 안정되면 면역계도 함께 조절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백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몸이 따뜻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외로움과 긴장이 지속되는 사람은 코르티솔이 높아져 면역이 약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세포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약보다 강력한 항염제이자 면역 조절제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심장을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부드럽게 다룹니다. 몸이 사랑을 나눌 때 심장은 단 한 번도 불안정하게 뛰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신체 운동이 아니라 감정이 개입된 생리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심장이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관계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평온함과 안정감은 심장이 회복의 박동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높아졌다가 식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을 나눈 뒤에 심장은 금세 안정됩니다. 이건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한 70대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미한 협심증, 아내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다며 웃는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손발도 따뜻해요. 실제로 혈압 수치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교감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심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면역 시스템 역시 정서적 교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느끼는 신뢰감, 따뜻한 터치, 안정된 감정은 모두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질병이 적고 포옹이 많을수록 감염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결국 사랑은 세포에게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단 한 가지 원리로 요약됩니다. 순환입니다. 피가 돌고 산소가 돌고 사랑이 돕니다. 심장은 그 순환의 중심에 있고 면역은 그 순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부부의 혈관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60세 이후라도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의 몸은 마치 봄처럼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이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는 불면증과 우울감, 그리고 막연한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마음의 순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잠이 변합니다. 깊은 잠이 줄고 새벽에 자주 깨며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관계는 수면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뇌의 수면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하면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진 날은 유독 깊은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피로해서가 아니라 뇌가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관계 중에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했다가 끝나면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제이자 불면증의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환자에게 자주 합니다. 수면제를 먹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게 더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여성분은 65세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오랜만에 교감을 나눈 뒤 놀랍게도
약 없이 7시간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잠이구나.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경학적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접촉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세로토닌은 뇌의 안정 회로를 켭니다. 뇌가 안정되면 몸은 스스로 잠에 듭니다. 이건 수면뿐만 아니라 우울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통해 뇌가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분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즉, 마음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를 차단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감각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적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관계를 이어가는 부부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회복된 결과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관계를 통해 인간의 자기 가치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젠 매력도 없고 그럴 나이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감을 나누는 순간 뇌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인식 하나가 자존감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몸의 생리 리듬도 안정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위장이 편안해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결국 뇌와 몸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눈빛이 어둡고 목소리가 떨리던 환자들이 관계를 회복한 뒤에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별일 없어도 웃음이 나요. 새벽에 눈을 떠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신호입니다. 약이 아닌 교감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죠.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뇌는 다시 살아있는 리듬을 찾습니다.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뇌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과학입니다. 교감 중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진통 효과가 있어 통증을 줄이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며 옥시토신은 불안을 잠재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뇌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불면과 불안의 회로가 끊어지고 깊은 회복의 모드가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몸은 비로소 회복을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의 몸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밤이 다시 깊어지고 마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관계는 단지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학적 과정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 안전해. 그 신호를 받은 몸은 비로소 편안히 잠이 들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최고의 항우울제이자 가장 따뜻한 수면제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그냥 가족이에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 또 하나는 외로움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는 동지처럼 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여자와 남자로서의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감각이 사라질 때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으로 자신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계가 없으면 스스로를 점점 투명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나는 매력이 없다.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식구로 남았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뇌의 보상 회로가 차단되고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관계를 회복하면 이 회로가 다시 작동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순간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뇌의 자기 가치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 여성의 얼굴에는 공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빛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자주 생깁니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끊긴 채로 오랜 세월을 보내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멈추면 자신이 무기력해졌다고 느끼고 대화도 줄며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남성은 나는 아직 괜찮다는 확신을 되찾습니다. 이건 단지 성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랜 세월 대화조차 없던 부부가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 서로의 손을 잡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60대 후반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웃어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부부의 회복된 신뢰를 봅니다.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다시 상대를 믿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교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명확합니다. 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편도체, 즉 불안과 경계심을 담당하는 부위를 진정시킵니다. 쉽게 말해 옥시토신이 많을수록 상대를 더 믿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감이 잦은 부부는 다툼이 적고 대화의 온도가 따뜻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인 안정작용입니다. 신뢰는 마음으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껴야 가능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된 여성은 거울을 다시 봅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옷을 고르고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하죠. 남편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서로가 다시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는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재탄생합니다. 서로에게 존재감이 생기고 그 존재감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저는 그걸 두 번째 연애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부부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안정된 사랑을 나눕니다. 한 번은 72세 여성 환자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저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분은 예전보다 걸음이 빠르고 얼굴색이 환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그녀의 면역이자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사랑받는 감각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다섯 번째 변화는 자존감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관계는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건 아직 사랑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젊어집니다. 몸이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은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면 부부는 다시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뢰는 약으로 만들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실제로 몸이 젊어지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걸 사랑의 항노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 생기는 착각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일종의 세포 수명 시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며 세포는 복제를 멈추고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긍정적인 감정과 교감이 활발한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길게 유지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는 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사랑과 교감이 세포의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을 과학이 입증한 것입니다. 성관계는 이 텔로미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관계 중에는 도파민, 엔도르핀, 성장 호르몬, DHEA 노화 방지 호르몬과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세포의 산화를 막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며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가 안정되며 혈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으면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세포의 숨을 길게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얼굴빛이 환해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집니다. 어떤 분은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입맛도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세포 회복의 신호입니다. 몸속 순환이 좋아지면 장기 기능이 활발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강화되며 결과적으로 노화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런 이유로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부부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58년 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랑이 긴 생명을 만든다는 건 낭만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또한 관계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을수록 노화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반면 옥시토신은 이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즉, 사랑받는 감각 하나가 뇌의 세포를 보호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표정이 부드럽고 얼굴의 긴장선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외롭고 다친 사람은 얼굴 근육이 굳고 눈빛이 탁해집니다. 뇌가 긴장을 풀지 못하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건 성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체내의 단백질 합성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가 늘어나면 근감소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감이 있는 분들은 똑같이 70대여도 허리가 곱고 몸의 탄력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세포의 노화는 함께 갑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줄고 코르티솔이 쌓이면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느끼면 그 감정 하나가 세포를 안정시킵니다. 교감은 세포에게 괜찮아, 안전해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세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노화는 멈춥니다. 한 70대 중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뇨, 아내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서로 손을 잡고 포옹을 나누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으면 하루가 편안해요. 그들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낮아졌으며 면역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교감 하나가 몸 전체를 되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 나타나는 6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의 속도가 늦춰지며 삶의 길이가 실제로 늘어납니다.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지만 동시에 세포를 쉬게 만듭니다. 그 균형이 바로 젊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과 음식은 몸을 지키고 사랑은 세포를 지킨다. 사랑은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노화를 멈추게 하는 가장 따뜻한 약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삶의 온기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녹았다. 관계가 멈춘 부부에게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지된 온도입니다. 대화도 손길도 웃음도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다시 교감이 시작되면 그 차가운 공기가 바뀝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식탁 위 대화가 늘어나며 눈빛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죠. 그건 단순히 관계가 돌아온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침묵했던 부부가 관계를 회복한 뒤 서로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산책을 다니며 웃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랑 밥 먹는 것도 귀찮았는데 요즘은 같이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지 몸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체온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면 부부의 일상 리듬이 달라집니다. 함께 자는 시간, 눈을 맞추는 시간, 대화의 톤, 심지어 걸음의 속도까지 비슷해집니다.
이건 뇌파와 호르몬의 리듬이 서로 동조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부부가 자주 포옹하고 접촉할수록 심장 박동의 리듬이 일치하고 수면의 패턴도 같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신경계가 안정되고 그 안정이 다시 감정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교감이 깊은 부부는 오래 함께해도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평온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소통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던 부부가 이제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서로가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보호하려고 합니다. 몸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보다 눈빛으로 통하게 됩니다. 교감이 늘어날수록 다툼은 줄고 이해는 커집니다.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결점을 포용하는 일이라는 걸 나이 든 부부는 그제야 진짜로 깨닫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젊은 날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답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이라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온도입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래도록 따뜻한 불씨처럼 타오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온도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부부는 이 온도를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삶 전체를 덮입니다. 식탁의 대화가 부드럽고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약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 7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허리 디스크로, 남편은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저한테 오늘은 일찍 자자고 해요. 저는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그 대화 하나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두 분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남편의 혈압은 낮아지고 아내의 통증도 줄었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가 서로의 몸을 치료한 겁니다. 이처럼 관계는 몸의 회복을 넘어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돌아오면 대화가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오면 웃음이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면 건강이 돌아옵니다. 이건 순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약보다 더 좋은 건 함께 웃는 일입니다. 그 웃음의 근원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랑은 부부의 체온을 맞추는 일이고 그 체온이 맞춰지면 인생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결국 관계를 다시 시작한 부부에게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차갑던 삶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체온이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관계는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자 인생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통해 몸이 살아나고 그 몸으로 다시 서로를 안을 때 비로소 삶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60세 이후 부부가 다시 잠자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이 다시 흐르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변화는 결국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사랑이 멈추면 몸도 멈추고 사랑이 다시 흐르면 몸도 살아난다는 것.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가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호르몬이 깨어나고 혈관이 열리고 면역이 강화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세포가 젊어집니다.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행동, 즉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또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합니다. 몸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을 멈췄을 뿐입니다. 사랑받는 감각,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포옹의 온기, 이 모든 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감각을 다시 꺼내는 순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포가 깨어나고 혈류가 돌며 뇌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한 번의 교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관계를 회복한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 웃음은 단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는 생명 신호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단순히 젊은 날의 습관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일입니다. 몸은 따뜻할 때 회복하고 마음은 교감할 때 젊어집니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재활치료이며 평생 가장 값싼 명약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몸은 단 한 번의 교감만으로도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용기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부부의 시간을 다시 이어줍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에게 더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삶의 일부였다면 노년의 사랑은 삶 그 자체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체온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이 수십 년의 피로를 녹이고 세월의 주름을 부드럽게 덮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다시 따뜻해질 차례입니다.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그 온도가 여러분의 생명력입니다. 이런 진짜 건강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심장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오늘 밤 그 따뜻한 온기를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